우리 저기 앞 발제에서 사실은 영화보다도 영화스러운 현실의 아주 구체적인 그 장면들의 핵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썼느냐? 우리가 지금 정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한 문재인 그 정권. 첫 화두가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무도 이렇게 집요하게 음모에 의한 공작에 의한 세상 잘난 놈들의 카르텔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 1984를 썼던 동물농장을 썼던 조지 오웰이 미리 간파를 했고 그 핵심을 또 우리 이호성 교수가 번역을 했던 일반 질라스가 더 뉴클래스 50년, 60년 전의 상황 혹은 1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지속 가능하고 또 가장 문명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역사와 문명 전체가 지금 위협을 받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치학자니까 명제셋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세기 민주주의가 이제는 이 기족제적인 유계적인 사회가 아니라 세상은 귀족적 세계와 그 다음에 민주적 세계, 평등한 위계적 귀족 세계와 그 다음에 19세기 뭐 프랑스 혁명이든 시민혁명 이후에 이 평등한 민주 세계로 나뉜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깨지면은 이 민주 세계는 바로 이에 봉착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을 보고 미국은 평등한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조국 프랑스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도할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걸 보고 디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알렉시스 토크빌이죠. 토크빌이 그런데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기반과 제도와 그리고 습속까지를 다 갖췄는데 한 가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게 The Tyranny of Majority입니다. 다수의 폭정. 근데 자발적인 다수가 폭정을 하나요? 누가 음모를 꾸민 엘리트 지도자들이 음모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다수가 전체에 복무하는 도덕도 없고 가치도 없고 독립도 없고 자유도 없는 전체에 휩쓸리게 되는 전체주의가 옵니다. 그걸 미국의 초기 최고의 이 마르크스 연구자였다가 자신도 공산당 운동을 좀 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입장을 바꾸게 되는 시드니 후크가 1952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좋지. 근데 필요한 거는 뭐냐? heresy yes. 이단은 오케이. 반대는 오케이. 단 conspiracy no. 음모는 안 돼. 즉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걱정을 했듯이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 폭도 정치로 전락하는 것은 바로 음모를 펼치는 과도정이 지배권을 획득할 때, 그리고 그걸 제도화할 때, 또 그걸 정치 운동으로 몰아붙일 때, 히틀러가 나왔고, 스탈린이 나왔고, 김일성이가 나왔고,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양식과 가치를 가진 개인들이 권력의 거짓짓을 매일매일 목도하면서도 소리쳐 제압하지 못하는 아주 묘한 상태까지 갑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국, 왕정 다 사실은 권력을 쥔 자가, 권력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 권력을 쥔 자가 목적적으로 하는데 그게 다수를 위한 혹은 다수로부터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은 속임수로, 거짓으로
업무 정치를 하느냐. 이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지금 1991년 냉전 종식 그리고 94년 정확히 세계 무역기구를 설치하자고 결의를 하고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이 천안문 사태로부터 미국이 다시 중국을 세계 시장에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1994년부터 세계는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리즘, 뭐 세계화, 지구화 등등등 해서 참 멋진 국경 경관이 좀 사라지고 중국인과 한국인이 교류하고 미국과 가봉 사람들이 교류하는 그런 세계가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되게 능력 있는 특히 냉전시대 때 숨죽이면서 국가 재정에 상당히 통제를 받았던 어떤 특정 민족이 많이 있는 인터내셔널 해치펀드에 빅마니들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 이제는 국가의 경계를 지나서 경제적인 효율성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해서 낮게 세계인의 복지를 위해서 중국에다가 제1 공급지를 만들면은 세상은 좋아진다. 우리도 그랬죠?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 저하고 반대도 막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뭐 세계화 추진위원회, 어저께서 막 하고 우리 백모 선생님은 정부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그때가 아마 신한국당인가 뭐 그렇습니다. 정당의 세계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정당은 사적 조직이잖아요. 그걸 의회를 통해서 가는데 사적 조직이 세계화를 한다고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고 뭐 그 상황에 대한민국이나 중국은 상당히 혜택을 받긴 했습니다. 정말 허접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도 세계화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 소위 말하면 친중 혹은 글로벌리스트 빅마니들이 만들어 가기 시작한 그 세계에 잘 적응을 해서 뭐 IMF도 겪고 뭐 IT 사기판도 있었고 뭐 등등등 했지만 세계 경제에 상당히 혜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딱 4년 전부터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업무의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탄핵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정치는 정치, 정파와 그 다음에 언론이 최고 통치자를 추방하거나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한 사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있었던 것이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왜 집권을 했을까? 그건 아마 지금 이야기하는 아까 글로벌이 빅마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해치펀드입니다. 국제 투기 자금을 가지고 주무르는 사람들이 빅미디어를 처음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미디어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인으로 삼아서 자기의 경제적인 혹은 패권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나온 빅텍 뭐 쓰리죠. 그게 빅설인데 이것들이 중국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획득을 하면서부터 디지털 토탈리타리안 리액션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포용할 때 경제적인 개방이 되면은 중국 사회와 중국 권력이 차츰차츰 자유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게 트럼프 중기입니다. 2018년 펜스의 선언 그 다음에 트럼프 닥터린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게임이 몇 주 전에 선거를 통해서 각자 한쪽은
아니야. 글로벌리스트의 업무는 더 이상 이 현대 문명을 지탱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 민초들의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평등한 개인들의 결합이 깨지면 민주주의가 혹은 자본주의가 혹은 현대 문명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를 우리 조중동 언론들은 무슨 미친놈, 장사꾼, 그리고 성등주의자. 오늘 아침까지는 급기야 히틀러의 비유를 합니다. 히틀러의 바이마르 헌법을 통한 선거를 통한 집권하고 트럼프 집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즉 과도 지배, 이게 단순히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카르텔을 맺고 있는 엘리트, 글로벌리스트, 과도 지배에 대한 정당한 개인들의 가치, 문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비토.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그 업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만든 헌법의 아버지들이 만든 기본 원칙 다시 돌아와야 돼. 등등등 해서 지금 나왔고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의 과도 지배 체제가 한 20년 동안 엄청난 재미를 보다가 트럼프라고 하는 말하자면 도전자를 만났고 그래서 인류는 지금 이번 대선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라고 하는 미국 한 나라 미국이라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A로 주느냐 B로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 자체의 공명성, 인테그리티의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건 또 디지털 시대, 디지털 테크닉, 디지털 디바이스가 엄용한 흑막에 가린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현대 문명의 본질적 존재성인 주권에 대한 여러분들 주권 투표는 단순히 그냥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자 신체자 전부예요. 평등한 사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타인과 공존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현대 문명에서의 본질인데 그 본질에 대한 사실은 거의 살인적인 공격이죠.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흑막 세력, 그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다 방해받고 내 선택이 이 주인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게 문명의 진로를 자유민주주의 그 기초도 무너집니다. 선거가 그래서 투표와 관련해서 왜 선거 시스템? 프랑스 혁명이 5공화국 헌법에 와서 프랑스 혁명 때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됨으로써 발생했던 로베스피에르의 전체주의적 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1958년이죠. 제5공화국 헌법에서 주권 부분에 프랑스 지금 현행 헌법 일부 3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은 투표, 선거에 의한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 문장을 이게 지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미국도 그런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도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래가지고 전체주의적 주권 개념을 일반화시키기 좋은 아주 좋은 명제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유성민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리고 촛불혁명에서 주권을 전체주의적 혹은 총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어를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번역한 걸로 할게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 투표를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 주권의 행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유일적인 방식이 투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투표가 오염되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째,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하게 범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선거는 헌법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선거를 할 수 있다. 선거는 항상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진행된다. 이걸 다 아는 우리 기본권에 잘 돼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 1조 총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걸 뭐 일본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국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추상적입니다. 근데 프랑스도 이걸 제정을 안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주권이 개별자들의 침범받을 수 없고 신성불가 침해가 가장 중요한 권리인가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아까 모든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주권으로 전체주의적 주권으로 해석을 하고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론을 다시 폭정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데,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근 200년 동안 상당한 고생을 했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그걸 고칩니다. 투표를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 주권이다. 마음대로 시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도가 엄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투표의 역사입니다. 선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건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현대 문명의 가치 혹은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드라마틱한 방식의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참 거꾸로 야당에서 정치 세력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나라의 빅미디어가 제외되고, 그게 아마 공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 시민들이 해서 정말 지금까지 명백히 상황은 다 밝혔는데, 대한민국이 응당해야 될 최소한의 기준인 대부분이 그 사법 절차를 257개 선거구의 반이 넘는 131개 선거구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대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추미애의 칼장난, 김명수의 어리버리한 태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우리 실존의 본질을 이루는 데 대한 사법 회피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대부분이 사법 회피를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의 공백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미 제가 8.15 때 우리 정교모 그랬습니다. 아주 묘한 생성적 권력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관념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대한민국 입헌적 정당이었습니다. 법률적 정당성이 아니고, 여러분들 법치주의는 업무주의자와 과도제 지배자들이 법치를 내세우는 건 전체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즉 뉴 클래스의 뉴 특권계층의 새로운 특권계층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실정 규정으로 독재를 하고 전체주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념법 감론상 입헌주의의 중요성을 놓고 입헌적 헌법인지 법률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도 있고 하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헌법기관이 제대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잃어버릴 수 있도록 미리 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어디 중학생의 무슨 응?
그냥 자유로운 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6월 항쟁, 1987년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의 성격, 국민국가 관계, 국민 주권, 권력의 성격, 참여 방식 다 보십시오. 이게 현대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규정되는 개념입니다. 국민은 근대적, 즉 현대의 국민은 모두가 독립되고 자율적인 국민을 의미합니다. 주권적 국민? 주권적 국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 주권적 국민은 지금 문재인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이 구성체가 되어서 한 공화국을 만들어 갈 때 만들어놨던 헌법,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인간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사람에 의한 지배, 사실 사람은 그 개혁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권적 국민이라고 또 사기를 쳤습니다. 글자는 좋죠. 근데 이 주권은 D1,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 누가 결정합니까? 지배자가, 지도자가 결정합니다. 그럼 지금 이 정권은 사실은 북한을 많이 닮았다기보다는 히틀러 전체주의하고 닮은 게 많습니다. 두 번째,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 주권을 가졌지만, 아까 프랑스, 선거, 투표, 규정같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당신 주권자가 맞아. 하지만 당신들의 주권은 투표를 통해서 행한다. 즉, 지도자가 다른 주권자의 이름을 붙어서 또 다른 국민을 핍박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제한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국가 구성으로서의 국민입니다. 근데 국가를 형성하는, 촛불 혁명 때 몇 명 모였어요? 합해서 1,500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불려서 한 10배 정도 불려서, 실제 들어갔던 그 인구 100만 정도 될 겁니다. 이래저래 다 합해서.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데모했는데, 그걸 이제 1,500만으로, 그래서 다수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주는데,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게 가장 자의적이고 가장 소수자들이 결정해서 직권을, 권한을 남용을 하고 난 뒤에, 언론에서 그러잖아. 지금 저 사람들 저렇게 요구하잖아. 탈원전 그랬죠? 그거 사기쳤죠? 등등등등. 중요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 다 빼고,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하든지. 그 다음에 대표되는 국민, 주권이, 아까 프랑스 혁명에서 그랬죠? 프랑스, 헌법 3조에서, 5조 사망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대표자들을 통해서 주권이 매일매일 형성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언론이 말하자면 어느 정파를 결정하는 힘을 갖거나, 개입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될 경우 민주주의는 스톱.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지금도 우리는 대통령은 제1의 국민의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임된 우리의 주권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위임을 이 사람들은 생성적 권력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루이 14세도 이야기 안 했고, 로마 공화정에서도 이야기 안 했고, 오직 히틀러만. 내가 지도자야. 내가 커맨드야. 나로부터 모든 권력은 나와. 즉, 입법부로부터 수권법을, 즉, 독일 연방의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 히틀러는 내각한테 위임한 이후부터, 수권하고 난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게 생성적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부정,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핍박, 그 다음에 공수처 등등등, 헌법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방식은 제도화된 국민, 우리가 제도화하게 절도 있게 참여하죠. 국민투표를 비롯해서 기관이나 법률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 참여한다.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맨날 데모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밖에서 데모도 활용하고
자, 지금은 저 태극기 광화문 집회는 제압해야 될 대상이야. 제압. 자, 좀 조금 그거 하니까 야 99명, 100명 이하를 모여서 하면 돼. 민노총 때문에 해. 민노총이 전전 노동에 대한 요구를 하니까 오케이. 또스가 저렇게 요구하잖아. 노동자들이 직접. 뭐 해줘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위헌적인 법률 만들고 5.18 오케이.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은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거는 완벽한 진시황의 분석 능력보다 더한 아주 야만적인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제한, 국민 수기, 국민 결정. 요거는 이제 이 포스트 모던 하는 탈현대 하는 독일 하우마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죠. 이건 장식입니다. 즉 일상적인 국민 주권 행사를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이게 말장난이죠. 제도민주주의, 일상민주주의. 일상민주주의는 정확히 무정부를 의미를 하고 무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권력자가 독일어로 정확히 말하면 필요가 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2017년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서 8페이지에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거를 들여다본 사람 하나도 없고 정치학자, 법학자 이야기 안 하고 야 당신들은 전체주의를 히틀러를 담아서 하려는데 이건 안 되겠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한테 이어져 온 거는 4.19든 뭐든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저항권은 개인의 독립을 요구하는 개인의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권적 저항권입니다. 그건 다른 일반 노동자들의 혁명권하고는 달라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참여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제가 미리 저는 17년 8월 달에 이걸 제기를 하고 이거 나가고 난 뒤에 내가 한 달 뒤에 책을 써서 이런 걸 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별로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 이 친구들이 그냥 떼거리로 모여서 저거들 이익을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도된 방식의 체제 전환 체계 파괴를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혁명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혁명의 대상이 무슨 어느 정파, 어느 누구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 자체가 앙시앙 레짐입니다. 그거 다 들어 엎겠다. 즉 영어로 서버전, 전복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거는 자연인 박근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원 스텝, 퍼스트 스텝에 불과했죠. 그것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업무적 방식의 거짓 사기를 통해서 탄핵 사태를 만들어내고 집권까지 하고 대한민국을 열심히 지금 파괴하고 있는 중인데 하도 의사는 분명한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아마 자중질환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유사성주의 폭정이고 촛불 대한민국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어떤 상황이든지 입헌국가는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내장한 게 입헌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자유가 내장된 게 아니라 지도자의 권력 의지가 내장된 겁니다. 스탈린, 히틀러, 중국 모택동, 지금 시진핑은 헌법을 바꾸면서 디지털 레니니즘을 딱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승현 선생님하고 디지털 토탈리테리안 그것도 중화주의를 다시 복원을 하겠다고 중국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리액션, 역사적 반동주의가 포함돼서 그게 서구적인 주권 체제를 대체하려고 하는 대체의 방법은 글로벌 빅3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중요한 글로벌리스트들의 이해관계와 공모를 하고 미국 전파의 일부를 완전히 중국의 돈으로 수레로 타락을 시켜버린
상태고 이번 선거에서 그 진면목이 다 나타났습니다.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차베스도 있고 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부자가 있었어요. 그게 빅3 친중 혹은 친사회주의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상 이게 숙청이고 역사적 정통성 이걸 전복시켜버리는 거고 그리고 보수적 전운동 비례선거법 이거 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와 그 제도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즉 근데 헌법을 개정을 한번 시도를 했죠.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또 지방자치라는 명목으로 연방적으로 갈 수 있는 남북연합의 가능성 이런 걸 내놓고 반대가 심하니까 설사 국회에서 3분의 1을 통과를 시켜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50% 얻을 수 있는 자신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자유를 뺀 헌법을 만들자 그러면은 아마 문파들도 반 이상은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헌법을 그냥 놓고 헌법을 행위화시키고 마비시키고 파괴한 헌법을 운영하거나 헌법을 못해서 헌법의 실효성을 다 마비시키는 마비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영도자 권력, 영도자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게 누가 적어줘서 했는데 그렇게 대충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국내적인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자료 좀 참석하시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뭐 이걸 이 생성적 이거는 동유럽 국가들이 소비에트 전체주의 지배로부터 다시 민주화할 때 그걸 후기 전체주의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 디모크라시 정말 역사적인 제약과 위기를 가지면서도 48년 바이마르 헌법이 기초가 된 거의 혁명적인 건국혁명이 있어서 민주공화국이 성립이 됐고 전쟁을 또 이겨냈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했고 그러면서 자유화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영국 프리덤 하우스나 미국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민주주의 번산인 국가에서 풀 디모크라시라고 즉 완전한 민주주의로 더 이상 비민주주의, 비자유 민주주의로 후퇴할 수 없을 거라고 인정을 받은 지가 2008년도부터입니다. 즉 29개 국가 안에 들어갔고 그게 지속이 되다가 지금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 한 60위, 56위, 7위, 60위 왔다 갔다 하는 국가로 됐고 사법 부분, 정부 부분도 다 지금 그게 됐고 그래서 사실상 독재고 그 내용은 유사전체주의입니다. 검주의 독재하고 다르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유사전체주의를 하는데 사실은 반자유 반법치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운동권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주사파라고 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교시를 받아서 운동을 했고 정치적인 힘을 모았던 세력들이 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니까 그동안에 누리지 못한 권력, 그 다음에 그동안 길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돈, 그것을 찾아서 국제 카르텔을 맺어서 부패 공동체로 전락을 하고 지금 막 생기는 여러 가지 스캔들은 다 그겁니다. 즉, 기득권의 카르텔이 운동권주의자는 밀반 질라스가 얘기하는 the new class, 새로운 지배자, 카르텔을 만나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동물농장의 나폴레옹 같은 짓거리를 지금 335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공동체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민주화적입니까? 그리고 종중 매국 카르텔입니다. 즉
사대를 통해서 매국을 하고 거기에 카르텔을 맺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재미를 보다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상황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중국의 침투로를 소위 말하면 이 정치 엘리트들이 이어가지고 또 연계돼서 그 정권에서 경쟁을 하는 듯이 보이는 야당도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중동이라는 기득권, 즉 대한민국의 제도권, 기득권은 여야 언론들, 사법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에서 보였듯이 중국의 오금을 못 펴는 친중 글로벌리스트고 어떤 쪽은 아주 노골적으로 종중을 해서 나라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쪽 그리고 야당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빅 엘리트 친중 글로벌리스트들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는 방식. 여기 모인 사람 얼마 아닌 사람들만 지금 안타까워서 이걸 전복해버려. 이걸 대적혀 우리가 얼마나 누려야 될 가치를 다시 회복하자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신전체주의 행로가 소위 말하자면 죽어도서는 북한, 그 다음에 순상과 순치된 중국의 순치된 방식으로 해서 야마 남흑 반문명사로 지금 태행을 하고 있는 걸 선택을 해서 몰고 가고 있는데 혼자 망하는 건지 거기에 또 따라서 소수의 카르텔에 매제 들어간 사람들이 범죄적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뭐 대충 그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뽑아서 국가를 항행을 잘해 나침반은 소위 해양의 문명, 자유의 문명, 시장의 문명으로 잘 오다가 나침반 싹 부풀리고 야 우린 대륙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수령 양용 바퀴를 지금 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해봐야 제자리에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해놨던 여러 가지 중요한 발전과 창조의 자산들은 지금 다 흩어져 버렸죠. 원자력, 의식 등등등. 그 다음에 부동산 뭐 등등. 그러니까 이 종북은 연방제 통일, 종중은 사대를 통일. 삼불선은 중국 뭐 합류, 동북아 슈퍼그리드, 탈원전 즉 슈퍼그리드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운민공동체 천명하고 디지털 불정선거 공조 의혹이 있고 등등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리고 종중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그냥 행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선일보든 조선일보도 그래요. 조선일보 반미운동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장사꾼이라서 우리한테 바가지 세우려고 그런다.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주동군 비용 그것 때 1조 3천억으로 우리가 보통 한 5조 6조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고집할 거라고 막 그래서 저는 더러운 놈이야 지 소송하는 거야 미국은 나쁜 놈들이야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별로 없지 않느냐 동맹이 뭔 소용이냐 이런 분위기를 막 띄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김정은이 사랑한다 뭐 하고 하는데 계속 말라 비틀어 죽이도록 하는 경제 제재와 군사적 감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방위비, 분담을 같이 해야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협상할 때는 1조 3천억이에요. 우리가 3천억을 개척을 했으면 5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부의 미국의 우리 동맹을 맺고 있는 그 동맹 자산을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동맹 자산의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반미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계속 문제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친중으로 가고 종중으로 가죠. 이번에 시노팜 어떻게 보건복지부 국장이라는 작자가 시노팜 안 사면은 다 강제적으로 조사를 마칠 거야. 아니면 테러리스트야. 청와대 비실장이 교회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다 살인마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고발합시다.
자, 이제 약탈 이거는 뭐 여러분 다 그 했고, 그리고 저 나중에 뒤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저기 공수처법 이런 이거 전부 거의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고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QR 코드 뭐 등등등 어디 갈 때마다 이거 쓰는 거 얼마나 지금 속이 탑니까? 뭐 다 가져갑니다. 빅텍, 코비드가 전체주의적 통제를 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럴 때 그래도 저기 우리가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절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적인 방식은 있었지만 그래도 투쟁, 자기 목소리가 있는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박해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야당이 존재했고 그리고 언론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정권과 야합을 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권, 즉 현대 문명의 기본 가치에 맞는 체제에 맞게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한 5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그 시스템이 끝나고 글로벌리스트들의 과도 체제에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권이 다 거기에 붙어서 다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거다 뭐다 해가지고 언론이 정치, 정권을 결정하려고 그러고 뒤에서 언론을 가지고 어떤 세력이 하도록 끊임없이 이 사기단 놈으로 칼럼을 통하든 뭘 통하든 뭘 하고 하는 지가 벌써 한 5년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질까? 아마 대통령이 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주필이 했던 칼럼 생각났죠? 트럼프의 무슨 조카 누가 트럼프를 사이코패스로 하는데 그걸 인용해가지고 사이코패스의 대통령을 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도 사이코패스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내각제로 바꾸자.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런 애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실질적인 권력을 아무런 주권적 위험도 없는 권력을 대한민국의 빅미디어 몇 개가 나눠 가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참. 이게 정변입니다. 탄핵 정변이고 헌정위기 차기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사실은 헌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엘리트 글로벌리스트 카르텔, 방한 트럼프 공세, 신종일본 국민의힘, 박진 의원, 보면은 내용을 나는 개인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야, 좀 난하게 설치는 사람이 미운가? 아니면은, 금하게 해서 아들 시켜서, 중국한테 돈 뜯어봐가지고 정치하는 놈이 나쁜가? 잔인하잖아요. 도둑놈이 나쁜가? 아니면 별놈이 나쁜가? 도둑놈이 나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별놈이 나쁘다. 사람이 여러분들 한 번 낙인을 받으면은 그거한테 이게 야당이라고 그러고 너 보수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완전히 나중에는 이게 거의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악마로 만드는 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 우리 박근혜 탄핵 사태 우리 무슨 준비가 돼서 일어났습니까? 세월호 7시간의 행적 그 다음에 라스푸틴이 정명이 깃든 박근혜, 김순덕 씨가 이야기하고 모든 걸 신호로 삼아서 인격 살인하고 지금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때 국민이 80%가 찬성을 했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여론의 폭정, 다수의 폭정입니다. 그걸 누가 만듭니까? 업무적으로 건방진 자식들이 15,000원짜리 신문파리들이 협잡을 서 만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까지도 거의 다 마비를 시키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주도의 범죄, 역사적 범죄에 사실은 공범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싸하게 그거는 왜요?
이렇게 됐고, 안미경중, 이거 조선일보 김대중 씨의 2014년 칼럼인데,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서울신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자면은 양다리 걸치기 전략.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거 양다리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면에서 조선일보에서 논쟁을 안 했는데 다른 서울신문에 내가 칼럼을 쓰고 있어가지고 김대중 주표한테 묻는다. 대한민국이 태평양 양자를 중국과 미국을 양다리를 거칠 수 있을 정도의 대한민국이 기럭지가 긴 것인가? 자명한 것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목주의가 저급한 트럼프 때기. 왜? 지금 글로벌 트럼프에 대해서 왜 때리느냐? 트럼프의 본심은 모를까요? 트럼프가 했던 행동의 여러 가지 내용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트럼프는 가장 무서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에 대한 도전자요. 이미 4년 동안 그 각이 지금 해서 무너질 판이고 이번에 방어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백모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듯이,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든 여기든 NIT든 ABC든 NBC든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동아일보든 전부 하나같이 트럼프를 악마화시켜서 흑막의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건 뭐 공산주의법이죠. 북한이 살라고 부둥그리면서 하는 제1호 담론이 내러티브가 뭡니까? 미제국주의의 악마성을 매일매일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 트럼프라고 하는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도전자에 대해서 매일매일 만도 안 되는 옐로우 에피소드를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중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의 멀쩡한 아주 탁월한 사람들조차도 전부 그 내러티브에, 그 소위 말하자면 개별식 거짓말, 그 개별식 거짓말이 대한민국 주사 국사학자들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불행히도 조중동 지배자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종의 하수인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이 조중동 보수의 본능 조성과 정파 정치의 흑막 조정가로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MBC나 미국의 빅미디어나 빅텍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을걸요. 상황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권의 오염, 투표의 선거의 오염에 대한 정말 용인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세계화다 뭐다 이러면서 정신 놓고 살았던 때 본질이 훼손된 것을 전부 회복을 해야 되고 다시 재발진하는 기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그거 한 거고, 자유시민 입장. 지난번에 우리 발표의 요소 마지막입니다. 제도권 정치권과 기득권 언론 세력이 자우를 가지 않고 방해되려고 하면서 패배자들의 음모론점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제도권 혹은 기득권 엘리트 지배 체제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 이 엘리트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포퓰리스트 사이의 전쟁이라는 점을 사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현대적 존재자로서 주권자의 주권이 제기되는 걸 은폐하고 제압하고 방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은 흠모하거나 변호하고 혹은 순종한다. 그리고 결과는 사대라고 하는 방식을
서서 대한민국의 현대성을 무너뜨리고 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사대적 방식의 굴종 외교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대한민국 삶과 정신의 핵심적인 요소를 중국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국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카멜라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부정선거지상 노력을 폄훼한다. 자, 이거 저는 12월 8일 되면은 7일, 8일 되면은 결정이 됐고 그 전에도 지금은 아까 백노선이 51%를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51%였는데 지금 내가 어제까지 나 90%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0% 가정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차분히 하면은 잠이 안 와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잃어버렸던 정당 우리한테 가지고 있었던 탈취당했던 권리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걸 이 시험 이 역사의 시험들을 넘어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요소가 뭔지를 요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이건 그거 하시고 이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리소를 하면서 그때 우리 내부 토론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는 주권 자유문명이라고 하는 개인들의 가치 투쟁을 하고 이게 연대돼야 되는데 이게 막 요새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저게 일어났고 드라마틱한 대선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된다면 저거는 여러분들한테 혹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각성제가 됩니다. 우리가 뭐 누구는 태극기를 들고 누구는 유튜브를 하고 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는데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 패러독스. 해결이 얘기하면 역사가 한 번도 없는 비극이고 이 비극에서 다시 한 번 돌아서 생쇼가 되는 상황이 될 때 우리도 쇼를 합시다. 다시 우리가 가졌던 권리를 회복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이 시험의 시기에 우리가 뭘 잃어버렸느냐, 뭘 얻었느냐를 다시 개선을 하면서 저는 엄청난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글로벌리스트들과 이 민초들의 파퓰리즘, 주권 이걸 다시 회복한 미국과 가치동맹을 개발하고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반중입니다. 중국은 현대 문명에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든 제도전 중국은 그냥 당나라식인지 어떤 포스트 모던한 울트라 모더니티에 있는지 모든 게 섞여 있는데 중국인의 지배자들의 정신과 인민들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the people before liberty, the leaders before republican spirit. 걔들은 그래서 반동에 있는 겁니다. 반중을 해야 될 거는 중국 인민들은 같은 우리가 자유의 파도가 되어서 혹 대한민국이 우리 10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여행입니다. 우리 내부가 문명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고 그 문명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문명을 내재화시켰고 했는데 지금 글로벌한 지금 왜 우리가 저렇게 험하게 시대착오적인 주사파 운동권들한테 저렇게 넘겨줬느냐 라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화가 나서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런 국제적인 연관 속에서 또는 국내적인 업무 정치에 의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이충민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데모크라시가 절도를 가지지 못하면은 폭도 정치가 된다. 모노크라시가 된다라고 했죠. 가장 사실은 왕정이나 공화정보다도 위험한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험성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제대로 레슨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련대를 넘어서서 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통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다 그러는데, 바이든이 되면 전쟁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디 신문사에서 하는 말이 맞대요. 현 정부가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왜? 김정은을 좋아해 주니까. 그거는 이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를
우리 문정권의 참모들이 읽는 거는 I love him. 나 정원이 좋아해. But he has much things to do. 그거 할 일 많아. 그 이야기는 너 비핵화하고 정상국가하고 개방해. 그 이야기는 너 꺼져 이 이야기거든요. 항복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후자가 아니고 트럼프 형님이 정원이를 챙기고 있어. 거기에 망상적 사고를 가지고 지푸라기 잡아서 지금 총영길이가 간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웃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국내국제가 지금 한국의 조건이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강한 거는 첫 번째, 여러분들 주권은 그냥 어떤 제3자 나가 아닌 지금 우리 이호 교수님이 정확히 이걸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인 연구를 할 건데 이거는 평범한 주권자가 모두 평범한 주권자가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기 주권이 트랜스페런트하게 통제 감시 그 다음에 투명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수단이 되기 이전에 고무신 선거하고 택주 선거하고 보다 훨씬 더 악마적인 수단이 디지털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손으로 투표하고 투표할 형편에 대해서 투표 못하는 것도 자기 주권자의 기본적인 리스폰시빌리티예요. 그거는 무슨 투표하기 편하게 해주겠다. 즉 주권의 본질을 주권 행사의 편의성이라는 것으로서 꼬셔가지고 사기쳐서 진짜 투표 사기를 친 겁니다.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디모크라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획득된 자유는 아무리 지금 일시적으로 나폴레온, 동물의 나폴레온적인 독재자 혹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불가역적인 경험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는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망한 걸 좀 연장하려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돼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지속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주의적, 유사전체주의적 수단으로 전체주의를 독재를 하려고 하는 문정권, 전쟁 일으킬 능력 있나요? 공수처 만드는 게 무슨 전쟁 일으키려고 만든 겁니까? 자신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몇 년이라도 끌어보겠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진 건 아닙니다. 취미의 발악. 어떻게 법무장관이 그럴 수가 있나요?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들의 손자, 아들 그런 짓 안 하죠.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상식은 다 압니다. 정의를 다루는 최소한의 상식 위에선 법과 그 정의를 다루는 담당이 경상도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서 일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현대문명은 입헌, 즉 헌법에 의해서 통치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고 rule by man이 아니라 rule by law. 그게 impersonal. personal ruling이 아니라 impersonal. law에 의해서 통치되고 각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이 문명은 최소 미니멈 대한민국에서 거의 100년이 되어갑니다. 100년이 넘어설지도 몰라요. 그 원칙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오던 시기가 75년이 됐습니다. 절대 아무나 어떤 권력이 지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우리가 주권을 다시 가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까지 주권은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후발국의 경우에는 밖의 요소를 가져와서 모델로 삼아서 뺏겨서 그걸 놓고 이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풀 디모크라시의 그리고 하일리 디벨롭트 아주 고도로 발전된 사회로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디모크라시가 언론나 와두제에 의해서 아니든 밖이든 특히 지금 본 거는 안인과 밖의
그 과도 지배자들이 동요를 해서 신성한 여러분들의 권리를 왜곡하고 사기를 치고 뺏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인의 독립, 그 다음에 진실의 존중, 자유권의 보장, 그 다음에 신앙과, 그 다음에 시장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그 다음에 어떤 시기도 여러분들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르네상스에 대한 인간의 독립성이 먼저 제기가 되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유라고 하는 인간 존재에서 자유의 그 말하자면은 불과 어떤 침범받을 수 없는 자유권. 그 다음에 시민혁명에 동해서 인간과 시민 중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인간의 born free 천분권을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권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이게 말하자면 현대 문명에서 계속 진전되어 왔고 시기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무시하는 일부 모험주의자들, 망상주의자들에 의해서 실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현은 모든 과도 엘리트 세력들의 엄중한 음모가 우리 공동체에 끼어들면 어떤 경로를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확실한 그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흥락의 정치가 없도록 저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저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저 아무리 큰 언론기관이고 하더라도 시와 비의 이 구분 이거는 핵심적인 가치가 없다. 가치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PC요. PC 그러는 교수님 이제 마지막 입니다. 그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물론 독일에서 경험을 하고 최근에 이렇습니다.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전체주의는 악마적인 히틀러나 폭압적인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지배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휩쓸린 자들은 참과 거짓, 진실과 허위 이것의 구분을 끊임없이 그 구분을 없애서 나중에는 최소한의 판단력까지 이런 전체의 무리를 만드는 데 있다. 여러분들 PC 좌파와 우파와 PC 리버라이든 PC 레프트든 이 해체주의와 그거 하면은 모더니티 전체에 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즉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에서 만들어지고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힙헌주의가 체계화된 이 현대 문명의 가치 전체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엘리트들의 카르텔에 의해서 세계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참 무서운 음모가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한 10년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깨어나가는 시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